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일단 힐러에 대해서, 힐러란 포지션은 뭐예요? 힐러라는, 솔직히 말하면 오버워치에서 힐러라는 포지션은 없어. 지원가가 맞는 말이야. 우리가 오버워치 1에서는 지원가가 맨 후방을 담당하면서 탱커나 딜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을 지원해 나가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짧더라도 혹은 피지컬이 조금 딸리더라도 직접적으로 목숨 영향을 받는 상황이 와도 탱커가 뭐 방벽으로 살려주던가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단 말이야. 하지만 지금 오버워치 2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탱커가 한 명으로 줄어버렸어. 이 사실 하나로 힐러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다. 정말 무서운 서브 딜러들이 뒤를 돌아가지고 힐러들을 포싱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메인 딜러들의 코어가 앞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탱커는 녹아나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힐도피를 한다고 쳐도 그 힐도피를 하는 동안 우리 탱커가 녹는다면 스노볼이 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메인이냐 서브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메인 힐러라 하면은 뭐 메르시, 루시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브리기테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쳐. 얘네들의 특징은 안정적으로 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 창출보다는 자본에게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힐과 딜을 넣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보다는 이제 힐에 집중한 거죠. 안정적인 케어, 그리고 그 진영의 안정성이라고 부르랍니다. 이렇게 많은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 이 넓은 광역 범위의 캐릭터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주는 거를 말해요. 아무튼 이게 메인 힐러고, 서브 힐러가 뭐야? 서브 힐러는 변수를 내는 힐러를 말해요. 물론 이 변수에는 힐 양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자. 뭐 아군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힐러들 같은 경우는 즉발 힐이 아니라 뭐 도트 힐이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뭐 받아도 죽게 마련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려버려. 빙속까지 걸어가지고 필승폭을 받으면 내가 이거 50% 걸어야 돼. 아나 힐이 70이니까 한 번 받을 때마다 30, 50하니까 105의 힐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폭 힐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아나는 메인 힐이 아닌 거예요. 메인 힐이 아니야. 하다 보면은 느낄 거야. 알갈 장전을 해줘야 된다. 대신에 얘는 위협적으로 덤벼든 애를 재워주면서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 아나가 그래서 사실 좋은 점이 변수 창출과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나가 정말 아직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힐러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이 가장 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는 서브 힐러에 포함돼. 그럼 뭐가 있어? 서브 힐러에는 제냐타가 있어. 제냐타 같은 경우는 서브 힐러 중에서도 힐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캐릭터지. 대신에 이 제냐타가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부조화의 보술이라는 거야. 얘는 힐과 동시에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조화의 보술을 쓸 수 있다. 이 부조화의 보술로 생각한다면 상대를 강제적으로 이제 전장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탱커 대 탱커 싸움에서 상대 탱커한테 부조화를 붙였다. 그럼 이 상대 탱커는 우리 탱커를 받아치는 상황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 2초 동안 내 시야에서 안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뭐 초월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초월 같은 경우는 자체가 변수지. 이 자체가 변수면서 변수 차단이 될 수 있는. 뭐 요새 뭐 힐벤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데미지가 한 방에 들어간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긴 해서 초월의 이상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진야타 같은 경우는 궁극기 의존도가 정말 높은 캐릭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바티스트 마찬가지로 서브힐러들 중에서도 얘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아군에게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사장치를 활용하고 후반 아군을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바티스트한테 주는 가장 큰 메리트가 돼요. 그리고 로밍 유리한 위치를 서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유동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얘는 대신에 이게 공격적인 애들처럼 막 앞에 등등 이동을 해가지고 겁나 패잡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오히려 이 2층을 먹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상대가 저 진입을 했을 때 난 도망을 가면서
아군이 진입할 때 똑같이 이제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 똑같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지력을 결국엔 유지력이야. 얘도 수비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 그 다음에 모이라. 얘는 진짜 문제야. 서블러라면은 수비 아니라 서블러라면 변수겠지. 근데 얘는 변수가 없어. 근데 강한 견제와 킬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캐릭터예요. 모이라는 진짜 무식한 캐릭터예요. 강한 생존력과 더불어서 아군에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힐과 상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주는 견제가 조금씩 갉아먹겠지. 근데 솔직히 이걸 제외하고는 얘는 변수가 없어. 킬도 사실 안정적으로 보여더라도 얘는 킬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한 번에 계속 지속적인 폭격을 받는 애들한테는 모이라가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속 싸움에서는 좋지만 한 사람이 즉각적인 포칭을 받고 있을 때 이 모이라가 살려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모이라는 포지션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 나는 키리코는 그래도 공격적인 캐릭터예요? 수비적인 캐릭터예요? 얘는 수비적인 캐릭터예요. 아주 수비적인 캐릭터. 야, 왜 계속 이제 킬러진 하나하나의 공격성과 수비성을 나누냐. 이거 하나하나 차이가 킬러 조합을 결정할 때 좀 중요해. 얘는 공격적으로 보여도 엄청 수비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변수 차단되는 애들은 수비고 변수를 일으키는 애들은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공격적인 애들이 뭐 있을까? 메르시, 제니아파, 아나, 모이라 이런 애들은 공격적이고 바티스트, 브리기테, 그리고 루시우 이런 애들은 수비적이다. 대충 알겠지? 이해하겠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힐러는 결국에는 지금 옛날처럼 메인과 서브로만 생각하면은 에바야. 이제는 서브냐 메인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브리기테 루시우를 했잖아. 브리기테 뭐였어? 조합이 그지 같다고 그랬어. 근데 이겼어. 왜 이겼을까? 심지어 내가 죽었는데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조합에 따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 된다. 그래서 이제 힐러 조합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게 뭘까? 일단 제일 첫 번째 얘 별 5개 힐도필이 잘 되는 거야. 공격적인 힐러와 수비적인 힐러 힐도필이 잘 되는 게 중요해. 공격적인 애들은 앞으로 튀겨 나가려고 하고 수비적인 힐러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모이라 같은 애들이 앞으로 튀겨져 나가려고 할 때 수비적인 애들이 움직여주지 못한다면은 힘들겠지. 근데 이 힐도필이 잘 되는 거는 공격적인 것과 수비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인 생존 능력에 따른 방식을 택하는 거지. 일단 힐도필이 잘 되는 거. 기본적인 단독킬. 신나게 물렸을 때 한쪽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단독킬을 해주고 물러오는 상대 딜러를 쳐낼 수 있는 견제력. 세 번째, 이제 내가 말한 포지션의 이격 정도. 이게 포지션의 이격 정도가 뭐냐? 말 그대로 공격적인 놈이 탱커 근처에 가 있어. 근데 수비적인 놈이 물려. 그러면은 뒤지겠지? 이런 거. 필도킬이 잘 되는 캐릭터 조합은 이거야. 안정적인 단독킬이 돼야 돼. 본인 스스로 자힐이 가능한 상황. 스킬들. 내가 말했으면 사실 루시우는 수비적인데 모이라는 공격적이다. 그리고 포지션도 좀 달라요. 근데 좋을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본인 스스로 자일이 가능하면서 물러오는 상대 딜러를 쳐낼 수 있는 견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때문에 옳은 조합이 되는 거야. 변수 창출이 가능한가? 변수 창출이 되는 거 스킬, 궁, 강화가 가능한 스킬들. 세 번째, 변수 차단이 가능한가? 변수 차단? 똑같아. 변수 차단이 가능한 스킬, 궁. 또 라고레이 동달이 되는 거? 원거리 힐, 타겟 힐, 혹은 광역힐. 이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애들이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 이런 애들을 기용할 수 있다. 필도필 도중에도 아군 탱커나 딜러에게 힐이 전달되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해.
여기서 이제 메르시 모이라의 문제점이 생겨요. 메르시의 힐 범위가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요. 장거리 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힐의 범위가 짧으면 균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힐의 사거리가 넓게 되면은 멀리 있는 아군들, 플랭킹 도는 우리 서브 딜러들 같이 케어해주면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저격수나 케어가 되면 조금 더 입체적일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힐의 범위가 사거리가 길면 문제가 뭐냐? 광역 힐이 약해졌다. 보통 힐의 사거리가 길면 단독 원거리 힐의 경우가 많다. 대신 메르시는 예외. 힐 사거리가 짧으면 광역 근거리 힐이 많다. 그래서 아군과 함께 이동하는 방식. 서브 힐러나 저격수의 포지션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입체적인 운영이 가능해. 6번째. 이거랑 똑같아요, 사거리. 이런 거. 나 위에랑 똑같아요. 단역이 다르지. 거긴 사거리가 어떠지? 얘네들은 좀 비슷해. 7번째, 기동성. 이것이, 야, 이냐. 그리고, 그래서 오버워치 2에서 가장 조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는 힐, 드롭, 힐. 오케이? 전수고 나발이고, 힐러 진이 무너지거나, 힐러가 서로 케어하느라 앞라인이 무너져. 그래서 물러오는 상대 힐러를 견제할 수 있는 캐릭터, 강력 힐을 통해서 자체 유지력이 높은 그런 캐릭터를 해야 돼. 자, 그래서 결과 나왔죠. 이대로 하세요. 자, 공격. 이렇게까지. 5점짜리 많지. 6점이, 그나마 아나 야탄 많이 쓰는, 그래서 아나 야탄을 많이 쓴다는 거고, 아나 모이라나, 아나 메리시, 5점짜리 쓰거나, 야탄 메리시, 이것도 5점짜리겠지만은, 만약 그 야탄 모이라 안 쓰는 이거 나오잖아. 이 결과가 이렇게 보여줘. 공격 수비. 점수 높은 이거 위주로 볼까? 아나 루시우. 많이 쓰지? 사이버에도 그 유명하니까, 아나 브리기테. 적폐, 옛날부터 적폐였잖아, 얘. 7점. 그치? 야타 바티스트 많이 썼잖아. 야타 키리코 왜 좋아? 그만큼 공격적이라고. 공격적인 만큼 포지션 이격 발생하지만 변수가 너무 좋고 필도 나쁘지 않은 편에 그렇게. 코 보면 키리코 들어가는 애들은 진짜 존나 많아. 루시 브리기테가 왜 근데 점수만 보면 포지션 이격 없지? 필 좋아. 변수가 좀 부대기 나을 정도밖에 없고, 앞에 설명했던 뭐 더 다른 점수들도 있겠지. 예를 들면 뭐 원거리 힐이니 인거리 힐이니 하지만 대충 이렇다. 그러니까 포지션 이격이라는 게 결국 이거 원거리랑 근거리의 조합이죠. 이격이 생겨가지고 이득을 못 볼 때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낮은 거고요. 이격이 안 생기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지, 힐러 중에. 근데 이격이 안 생기는 쪽이 점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거죠. 공격 같은 경우는 편수는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겠지. 왜? 앞으로 이제 돌진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 그런 거지. 수비 가면 이제 포지션 이격 없는 애들이 많이 생기지. 근데 이제 몇몇 애들은 공격적인 애들이랑 그거 포지션 이득이 덜 생기는 애들은 좀 점수를 많이 갖고 가는 거고, 그치? 이런 거지. 저거 키리코 때문에 욕하잖아, 저거. 그만큼 이제 힐러 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힐러 조합을 어떻게 꾸려나가냐, 이 표를 보게 된다면 할 수 있다 이거지.